포뮬러 1의 마쿠에서 시즌이 진행되는 동안 세 가지 이야기가 눈길을 끕니다. 그것은 바로 대형 팀들과 파트너들이 미래를 위해 스스로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윌리엄스는 제임스 보울스의 리더십 아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 깊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F1에서 가장 많은 우승을 거둔 팀 중 하나였던 만큼 다시 황금기를 꿈꾸고 있죠. 포드는 레드불의 새로운 파트너로서 F1 복귀의 진짜 의도를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레드불 자체도 전략적인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맥스 페르스타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다가오는 새로운 F1 시대에 더 자율적인 팀이 되기 위한 준비죠. 참고로 사용한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으니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윌리엄스는 2025 시즌을 긍정적인 기대 속에 시작했지만 아스톤 마틴과 자우버 같은 팀들이 부각되면서 점차 성적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벨기에 그랑프리에서 반등의 신호를 보였죠. 새로운 플로어와 사이드포드 업데이트로 알본과 사인츠가 11포인트를 합작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성과가 팀 내부의 깊은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입니다. 제임스 볼스, 윌리엄스의 팀 대표는 말합니다. 진짜 혁신은 무대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예전엔 부품을 엑셀로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첨단 디자인 툴과 생산 시스템으로 교체됐죠. 그 결과 업데이트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작됩니다. 비용은 낮고 품질은 그대로. 예를 들어 스파 서킷에 도입된 패키지는 원래 잔드보르트에 맞춰져 있던 거였지만 새 시스템 덕분에 일정을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윌리엄스는 한 시즌에 여러 차례 업데이트를 낼 수 있는 팀이 됐습니다. 이건 최근 몇 년간 보기 힘들던 일입니다. 알본도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순위에서 밀리고 있었지만 이번 업데이트로 그 흐름을 끊을 수 있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는 업그레이드가 효과를 낸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신호입니다. 보울스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하지만 지금의 구조만으로도 낭비를 줄이고 예산 한도 내에서 더 많은 걸 이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윌리엄스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F1에서 다시 한번 진정한 경쟁자가 되고자 합니다. 전성기 시절처럼 말이죠. 이 팀은 F1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기록한 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윌리엄스가 다시 정상에 서는 모습을 보고 싶으신가요? 윌리엄스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즌 전반기가 끝나며 걱정스러운 신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헝가리 GP에서 엘본과 사인츠 모두 포인트권 바뀐 14위와 15위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이 결과는 팀이 오랫동안 겪어온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드러냈습니다. 바로 장시간 측면 하중이 걸리는 긴 코너에서의 성능 부족,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미 이 문제는 보였었습니다. 제임스 볼스 대표는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F와 47은 균형 자체가 맞지 않았고 이런 구간에서 성능을 끌어낼 수 없었다고요. 스파에서의 업그레이드는 일시적인 해법일 뿐 헝가로링이나 바르셀로나 같은 트랙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임시 방편에 리소스를 쓰지 않겠다. 대신 모든 초점을 2026년에 맞추겠다. 새로운 규정, 새로운 차, 새로운 해법. 비록 부다페스트에서 무득점을 기록했지만 윌리엄스는 여전히 컨스트럭터 순위 5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스턴 마틴과 자우버에 꽤나 앞서 있죠. 보울스는 다양한 서킷에서 포인트를 따낸 걸 가장 큰 진전이라 평가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일정, 잔드보르트, 몬짜, 바쿠 이 세 곳 모두 F와 47에 유리하다고 봅니다. 단 신뢰성과 운영, 전략에서 실수만 없다면 말이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보울스의 자부심입니다. 조립 품질, 부품 생산 속도, 아이디어 실행력까지 팀 전체가 내부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성장하고 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이다. 보울스에게 있어 2025년은 지난 10년 중 가장 좋은 출발입니다. 물론 중간에 놓친 포인트들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 그가 바라보는 건 오직 하나, 2026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를 다시 쌓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 2026년 머신의 기초를 제대로 다질 해가 될 것이다. 포드가 레드불과 함께 F1 복귀를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마케팅용 제스처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포드 글로벌 모터스포츠 총괄 마크 러시부룩에 따르면 처음부터 포드의 관심은 내연기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배우고 싶었던 건 전동화였습니다. 배터리 셀의 화학 반응, 인버터, 제어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기술까지. 그리고 이 모든 요소들이 내연기관과 어떻게 융합되는지를 깊이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비전도 확장됐습니다. 포드는 단순한 관찰자에서 벗어나 실제로 부품 제작과 파워트레인 개발에 직접 뛰어들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모든 영역에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운영 측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이건 파트너십 초기엔 상상도 못했던 수준입니다. 참고로 이 계약은 포르쉐와의 협상이 무산된 후 우연히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포드는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자리를 잡은 셈이죠. 러시부룩은 여러 동기를 언급했습니다. 자, 2026년 새 규정, 탄소 중립으로의 전환, 신연료 개발, 그리고 급속도로 성장 중인 F1의 글로벌 인기도. 여기에 도로용 차량과 연결될 기술 개발까지 더해지니 F1 진출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분명 존재합니다. 포드는 EM1 엔진 제작 경험이 없습니다. 레드불 역시 혼대서 설비를 인수했지만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죠. 크리스천 호너도 이 2026년 초반에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솔직히 인정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그걸 알고 있고 준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러시부룩의 말처럼 이건 장기적 기반을 다지기 위한 배움의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실패한 복귀 사례는 많습니다. 제규어, 토요타, BMW 무대는 냉정했죠. 과연 포드는 다를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시작했지만 학습과 진화를 거쳐 미래의 강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포드는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로 남게 될까요? 레드불은 늘 맥스 페르스타펜과 같은 이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바람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상징적인 변화는 크리스천 호너의 퇴장이 시작점이었죠. 그를 대신해 새로 지휘봉을 잡은 사람은 로랑 메키스, 전 페라리 스포츠 디렉터였고 한때 FIA 소속이었으며 이미 레드불 계열의 레이싱 불스에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맡은 역할은 시스타 드라이버 중심을 넘어서 팀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자, 이번 변화는 계획된 움직임입니다. 자, 호너는 시즌 도중에 나갔고 메키스는 2026년 대격변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더 이상 한 사람만을 위한 팀이 아닌 집단적 결정 구조로의 전환. 자, 공유된 책임, 덜 중앙 집중적인 운영. 자, 이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죠. 자, 그동안 차는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다는 비판도 많았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레드불은 단 한 명의 결과에 의존하지 않는 더 자율적인 미래를 준비 중입니다. 내부 권한 분산은 의도된 전략입니다. 모든 이들이 세팅, 일관성, 유지, 개발 과정에 참여합니다. 물론 페르스타펜이 여전히 중심이긴 하지만요. 이런 변화는 F1 역사상 가장 불확실한 시점에 진행됩니다. 2026년은 기술적으로 완전한 리셋입니다. 차도 엔진도 전부 새롭습니다. 말하자면 폭풍 속 항해를 배우는 시점입니다. 자, 레드불은 그걸 숨기지 않습니다. 함께 항해하는 방법을 배우자. 이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건 매우 대담한 시도입니다. 리카르도가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이후 레드불은 처음으로 이렇게까지 누군가에게 의존했습니다. 이제는 증명하려 합니다. 페르스타펜이 떠나더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강한 팀, 잘 설계된 조직, 준비된 시스템. 그렇다면 포스트 맥스 시대의 레드불을 이끌 새로운 얼굴은 누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전략적 재정비는 미래를 위한 똑똑한 한 수일까요? 아니면 페르스타펜 없이는 레드불의 매력도 함께 사라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